차가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야, 넌 여기요 100km 이상 못 오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아니 막 120, 130 받고 오다가요 차고 비가 오니까 100km 이상 못 받아보니까 예? 법률에 해석해. 법률에 해석하겠어요. 해석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갑을 우리는 뭐라 하냐?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뭐라 하냐?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 하시는데? 법률의 해석이요. 해석할 차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죠. 이것을 뭐라 하냐?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약을 뭐라 하냐면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 하냐?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법률사실이다 이렇게 법률사실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청약하고요. 이렇게 승낙하고 뭐가 된다? 일치 합치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약이요.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을은 갑한테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은 을한테 대금을 뭐 할 수 있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효과요. 법률 효과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지금부터 보냐면 법률행위 해석을 보는데요.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법률 요건, 다른 말로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요. 그럼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또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누구죠? 표의자가요. 표의자가 대금을 원하는 거죠. 대금. 그래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한 것은 갑은요. 자기가 1억 원을 받고 싶다 이 말이고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준다고 얘기한 것은 자기는 돈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뭐다?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하고 을은 대금하고 등기를 원하는 거죠. 대금하고 등기를 뭐란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요 원한다 이 말이죠. 원한다. 다른 말로 뭐란다? 우욕한다 이 말이죠. 뭐를요? 대금하고 등기를 원한다, 우욕한다.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냐?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법률 효과요. 결국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 의사표시가 있어야 뭐가 있냐? 대금이 얼마인지를 안다 이 말이죠. 그냥 갑인한테 나는 1억에 팔고 싶다 이렇게 해야지 1억이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9천에 팔고 싶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9천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이 법률 효과를 확정을 시키는 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법률 행위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고 이 법률행위 해석은 성립 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전이죠. 성립하기 전에는 여기는 자연적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성립하고 난 후 틈이나 또는요 간극이 있다. 간극. 그랬을 때 우리는 것을 뭐라 한다?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법률행위를 성립하기 전에 이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일단 계약을 성립을 시키는 것이고 성립하고 난 다음에 틈이나 간극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것을 보충적 해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해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그것을 법률 효과를 확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금을 확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금이 확정되면 거꾸로 가면 여기요 청약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대금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법률 얘기를 해석한다는 말은 결국
의사 표시가 뭐냐 이 말이죠. 이걸 묻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말하면 되냐? 의사 표시를 알면 결국 법률형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있으면 갑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잖아요. 청약. 이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의사 표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얘기하죠. 생각. 내가 받고 싶은 돈이 얼마인가? 나는 받고 싶은 돈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나는 1억을 받고 싶다. 그럼 표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에 사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뭐냐?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라고 한다? 표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의사하고 표시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일치를 하죠.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뭐라냐? 승낙을 하잖아요. 승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가족법상하고 우리가 재산법상하고 다르단 말이죠. 재산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것처럼요. 처음으로 옆 사람과 오늘 만난 거죠. 처음 만나가지고 물건을 보고 거래를 하죠. 우리가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죠? 그 편의점 사람 처음 본 거잖아, 오늘요. 그런데 가가지고 껌을 사고 음료수를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표시하는 대로 이 사람은 반응을 하죠.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이 얼마인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마에 사라고 얘기했죠? 1억 원에 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승낙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갑의 뭐대로 표시대로 승낙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승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1억에 사라고 말을 하니까 그걸 듣고 알았어 내가 1억에 살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사가 아니고 표시대로 반응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의사대로 반응을 하려면 그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가 돼야 돼요. 가족법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부부 사이에 이렇게 무슨 말을 하잖아요. 부부 사이 대화가 어떻게 보면 옆에 사람이 보면요 되게 거칠죠. 그래서 친구가 이거 놀러 왔단 말이죠. 근데 부부가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상당히 거칠게 대화한단 말이죠.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는 집에서 더 거칠게 하는데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또 보면서 뭐라 하죠? 야, 너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이걸 일상 대화인데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은 좀 거칠어 보여도 두 사람의 의사는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3자 봤을 때는 곧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그런 관계없이 대화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라든가 우리 보면은 어린애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린애가 있는데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얘한테 밥 먹으니까 얘가 밥 안 먹죠. 그런데요 옆에 이 사람의 친구가 놀러 왔죠. 친구가 놀라서 뭐라고 그래? 얘 배부른가 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엄마는 이미 알고 있죠. 얘가요 아까요 자기한테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한마디 해놨더니 얘가 지금 삐져가지고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것도 모르고 겉으로만 보죠. 아니 배부른가 봐 이렇게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 하죠? 너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러면 와서 어때요? 그냥 문을 잊혀고 또 와서 밥 먹어 안 먹어? 먹죠. 이건 가족법. 이런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뭐가 중요하냐? 의사하고 표시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의사가 중요하죠. 가족법상은. 가족법상은 그러니까 이런 보면 부부 사이는요 말을 하지 않아도 적당히 알아서 해야 안 해. 하죠. 내가요 한번 여러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처음 강의를 했을 때 한 분이 무슨 얘기하다 밥 먹고 지금도 너무 생생해서 안 잊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밥을 먹는데 부부가 뭐냐 뭐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나서 부부가 뭐냐 밥 먹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자기 남편하고 대화를 거의 뭐 하루 내내 있어도 몇 마디 하지 않는데요. 거의 안 할 때도 많대요. 그냥 거의 안 할 때면 그러면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아니 밥 먹으러 갈 때는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면 밥을 다 하고 문을 살짝 열죠. 열고 닫으면 알아서 먹는데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전 진짜로요. 밥을 딱 해놓고 뭐 다른 말도 하지 않고 문 열고 닫으면 알아서 와서 먹는데요. 그럼 밥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법상은 밥 먹으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알죠? 저 사람이 문을 열고 닫으면 알아듣는 거죠. 이게 바로 의사죠, 의사. 그러니까 가족법상의 법령에는 의사니까 표시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보면 부부 사이 보면 이혼하자 말을 한 100번 정도를 해야지 부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 이혼하자 말이 처음 결혼한 애들이요. 저쪽에서 이혼하자겠다고 하면 자기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고 보고 난리죠. 알겠죠? 근데 엄마가 별로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왜요? 뭐 그 정도는요. 이제 한 번이니까요. 아직도 99번 남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혼하자, 갑이 이혼하자가 있어. 표시죠, 표시.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어 없어?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뭐죠?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한단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화나고 열받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 그냥 넋두리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요, 우리 와이프가 오늘 이혼하자고 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는 사람도 없어. 이 사람은 그 사람 문을 열고 나간과 동시에 까먹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웃으면서 전화하고 나가잖아요. 그건 뭐냐? 가족법상은 뭐가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가족법상의 분명히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뭐를 배운다? 제3법상을 배운다. 그럼 제3법상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편의점에 가가지고 편의점 사장하고 나하고 지금 처음으로 껌한 통을 사면서 거래 계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요, 이 갑을 향한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갑이 말하는 대로 승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번 일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요, 의사하고 표시가 이렇게 일치한 경우는, 이때는요, 이렇게 의사하고 표시가 이렇게 일치하죠. 이런 경우는 법이 절대로 개입하지 않아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키고 운전을 하면 교통결정까지 잡아 안 잡아? 잡지 않죠? 똑같은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냐? 지금부터 이제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갑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사라고 자기를 청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 표시 이렇게요. 이 사람의 생각은 얼마냐? 1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표시를 할 때 문자를 보낼 때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됐다? 1,000만 원 이렇게 됐죠.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어떡한다? 이 을이요, 갑이라는 사람의 생각, 의사는 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표시가 뭐죠? 지금 1,000만 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할 때 갑의 뭐대로 승낙한다? 표시대로 승낙을 하죠. 그래서 표시가 얼마다 지금? 1,000만 원이죠. 그래서 1,000만 원에 산다고 승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연 갑하고 을하고는 계약이 성립이 되는가?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1억으로 청약을 했다는 것인가 1,000만 원으로 청약을 했다는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각 국가마다 문제가 돼요.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의사대로 청약한 것으로 봐. 프랑스는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독일 같은 경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표시대로 청약한 것으로 봐. 그래서 각 나라마다 법사상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것은 뭐를 중요시하냐? 인간의 인격성. 다른 말로 하면 인격성은 양심이잖아요. 인간의 양심을 중시하죠. 그 사람의 양심이 이거라잖아요. 1억이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 사람의 양심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번에요, 노르웨이 있죠? 거기에서 뭐가 나냐면, 집단 테러를 해가지고 43명인가 죽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수감된 게 지금 5년째 수감인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지겠는데, 노르웨이 법원에서 그 사람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라.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달라. 아무리 살인한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 양심은 보장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판결이 나가지고 노르웨이 정부에서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노래 같은 것은 선중 같은 것은 한 번 소송하면 소송비가 엄청나거든요. 3천 얼마가 4천 얼마가 소송비가 났더라고요. 그것을 노르웨이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양심이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양심, 인격성을 중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는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필요 없죠. 왜요? 그 사람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우리나라 오면 무조건 표시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지. 너 양심이 뭐야? 물어본 사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 그 뭐라고 말했어? 그게 뭐예요? 표시 아니에요, 표시. 항상 우리나라는 표시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같은 거 보면 다 표시주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표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사 표시,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면 각 나라마다 다르죠. 그러면 이거 나라마다 갖고 들고 떠나가지고 일단 봐봐. 의사 표시가 일치하자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만 인정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억을 인정해주면 이 사람이 받고 싶은 돈이 얼마죠? 1억이잖아. 그러니까 1억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표시죠, 표시. 말을 잘못한 표시.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줄여보면 이렇게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것은 1억이고 이것은 1,0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이 표시를 유효로 본다, 이것을 표시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무효로 보면 이것을 의사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지구상에서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는데 표시가 없다잖아요.
그럼 뭐죠? 의사죠? 우리 이것을 의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봐봐. 일단 우리가 청약이 결정이 돼야 뭐가 나와? 돈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청약이 결정이 돼야 대금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결국 이 의사 표시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법률 효과, 대금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요 주관식 시험에서는 이것을 뭐냐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에 대해서 어떠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이것을 의사 표시 본질론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법률의 해석은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것을 법률의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똑같죠. 왜요? 이게 얼마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을 표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해석하는 것, 이걸 결정하는 것이 곧 목적,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 표시주의라고 하는 것이 법률의 해석에서 규범적 해석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의사주의는 뭐하고 연결된다? 자연적 해석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앞으로 법을 다 공부할 때, 책을 보거나 얘기할 때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든 의사주의, 표시주의라고 말이 나오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식에서는 100% 일치해요. 주관식에서는 구조, 보는 눈이 다르니까 달리 표현을 해야 되지만 객관식에서는 100%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하고, 알죠?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의 말은 의사주의다, 규범적 해석의 말은 표시주의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다른 건 다 문제가 필요 없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표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의사주의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 것이다?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제 보면 뭐냐면, 이렇게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상대방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상대방이 없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미쳤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얼거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것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뭘 본다? 상대방이 있는 것.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내 생각이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요 오늘 기분 나빠서 인상을 한번 썼단 말이죠. 그런데요 나를 탁 쳐다보고 내가 인상을 한번 썼는데요 나는 그냥 기분 나빠서 인상 쓴 건데 상대방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상대방은요 그 틈에 나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한다? 아니 왜 나보고 기분 나쁘게 인상 쓰냐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나는 당신 보고 인상 쓴 게 아니다, 방금 인상 썼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상대방이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 원칙적으로 뭐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한 거야. 표시가 상대방한테.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책에 보면 애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애절은 형식적인 것으로 쓰여요. 형식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밖으로 드러나는 것. 표시가 중요하다. 애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절 이거 돼 있어 이러면요. 예절. 예절이라고 해서 애절이라고 해서 뭐냐? 이런 뭐라고 하냐? 형식이다.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럼 형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표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러면 내가 이런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있죠? 선생님 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대학 총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친구들이 야, 그 수학 선생님 총장 됐으니까 우리 가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요. 이게 워낙 싫어하는 선생이니까요. 아무리 총장이 되고 뭐가 했어도 이게요 사람이란 게 그 뭐냐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요. 축하란 말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워낙 싫어해가지고 안 나와. 가기를 갔는데 가자해서 그때에서 어떻게 해요? 싫다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나 그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야 그래도 가자. 그래서 가긴 갔어. 갔는데 다른 선생님은 다 뭐 축하합니다 하는데 나는 그냥 예, 안녕하세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나를 제일 싫어했겠죠. 그러니까요. 뭐 얘기하면서도요. 전혀 이제 나하고 눈길을 부딪히면서 얘기를 잘 하니까 나도 뭐 별 굳이요. 눈길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표시죠. 표시가 바로 뭐냐? 이게 형식이죠. 그래서 상대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표시죠.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시험은 이게 나오죠, 이게. 예외적으로. 왜냐면 우리가요, 원칙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원칙을 당연한 것을 여러분 시험에 나오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외가 시험에 나오니까 뭐죠? 첫 번째 뭐냐면 상대방과요.
상대방과 표의자예요. 의사가 일치. 이러면 뭐죠? 의사가 일치한다. 의사가 일치한 말이 봐봐. 뭐냐면 합치, 합의, 양해, 통정, 짜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108조 통정의 표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통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짜고 했다. 알겠죠? 양해했다. 이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뭐를요? 의사를 뭐랬거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요. 이것을 뭐란다? 107조 1항 단서 이렇게. 107조 1항 단서. 여기는 누구죠? 보통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기가 상대방의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이건 뭐 보통 가족이죠. 보통 가족이죠. 보통 가족들은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오늘 내일 우리 결혼 계획을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래? 응 나도 알고 있어. 근데요 안다 모른다 모르죠? 내일 딱 되면 언제 들어와요? 한 새벽 한 3시에 들어오죠? 왜요? 자기는요, 다른 사람들하고요, 놀아야 되기 때문에 술 마시고 3시에 들어오죠. 그럼 얘기하죠. 이화상아, 왜 어제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일이 뭐라고? 결혼 기념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죠? 뭘 그걸 한 번도 챙겨줘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와이프도 기대했어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죠. 왜? 한 번도 결혼 기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알겠죠? 그냥 말 한 번 던져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표의자, 남편이요, 응,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대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상대방은 이미 남편의 의사를 알고 있죠. 저 인간은 한 번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로 간다? 의사.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중요하면 여기 의사하고 표시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이러면 의사를 뭐라 한다? 의사를 내심에 뭐라 한다? 효과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효과의사. 다른 말로 진이 이렇게 얘기하죠. 진이. 이러면 여기 효과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할 때는요. 청약을 할 때 1억을 받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받고 싶은 돈이 얼마다? 1억이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법률 효과. 똑같은 말이죠? 그럼 그것이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의사다 이 말이고요. 여기 표시죠. 표시하고 같은 말이 뭐죠? 여기요. 표시상의 효과의사. 다른 말로 뭐란다? 이것을 표시행위 이렇게요. 다른 말로 표시행위로부터 뭐가 되는? 추단되는 뭐다? 효과의사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봐.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설명하면 봐. 여기 우리는 원칙적으로 무슨지를 할게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은 무슨지? 표시지. 자 그럼 봐. 이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요. 나중에요. 상대방의 의사, 표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는데 의사를 모른대요. 그러면 의사를 모르면 뭐밖에 없어? 표시밖에 없잖아요. 그럼 뭘 갖다? 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 표시를 봐. 표시 가지고 해석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알겠죠? 표시행위에 똑같아. 표시란 말이나 표시행위나 똑같은 말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에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꼭 얘기할 필요 없어. 만약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항상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상대방의 말이 들어가고 이 표시란 말이 들어가고 객관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돼. 왜?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은 표의자고 주관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상대방이면 일반인이죠? 여러분의 입장을 뭐라 한다? 객관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기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가지고 또는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만약에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내심의 효과의사를 가지고 그 표의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해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의사대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뭐 들어간다? 표시대로 간다. 그 다음에요.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예요? 가장 많이 있는 지문이. 행위자와 명의자의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 일치한다 이 말이 나오죠? 그럼 일치하면 뭐대로? 일치하는 의사대로.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상대방이 무슨 말이겠죠?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누구로 결정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 이 세 가지만 중요해. 이 법률의 해석은 하나, 둘, 세 가지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먼저 여러분요, 의사란 말이 내심의 효과의사, 진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고, 표시란 말은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것이 다 똑같다. 이걸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이 없는 거 안 나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로 가는 것이고, 그럼 표시주의는 뭐다? 누구의 입장에서 항상 같이 연결해야 돼.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뭘 가지고? 의사를 말한다? 내심의 효과의사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보면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여러분 이걸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여러분 비진입 표시를 먼저 봐. 지금 비진입 표시 펼치지 마세요. 좀 더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란 것은 뭐냐? 여기 진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진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진이란 말은 의사란 말이죠. 의사가 비란 말은 뭐야? 비가 오늘 비 온다고 해서 비가 아니고 비 뭐다? 진이가 아니다. 그런데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비진입 표시는 뭐라냐? 표시에 대응하는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표시에 대응하는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진의를 닮아를 뭐란다? 의사가 없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뭐라고 하냐? 표의자라고 얘기하고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누가 있죠?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그래서 원칙을 본다고 원칙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그래서 표시주의. 지금부터 봐. 표시주의는 자 봐요. 갑이 있죠.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할 때 청약은 뭐냐?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단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일치를 하는 경우는 법률행위를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법률행위를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진은 이 의사가 뭐냐? 갑이 을한테 이 아파트를 증여를 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증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표시는 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줄 마음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비진이다. 이렇게 줄 마음이 없다. 그런데 줄 마음이 없는데 뭐라고 해서 표시 준다고 얘기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것을 뭐란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럼 비진이 표시는 일단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준다고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말할 때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약서나 등기를 표시라고 얘기해요. 법률 해석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표시대로 유효니까 등기가 유효죠? 유효니까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 지금 이해 안 돼요? 알죠? 이걸 표시주의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통정의 표시로 봐. 통정의 표시.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통정이라는 것은 의사의 뭐다? 일치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의사일치. 통정했다는 것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은 표의자인데요. 이 사람이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몰래 짜고요. 짜고 거짓말로 매매 계약을 해. 거짓말로 매매해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넘긴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누가 있어요? 이건 표의자죠? 여기는 누구예요? 상대방이죠? 상대방 이렇게 했죠? 있는데요. 둘이 지금 짜고 있잖아, 짜고 있다는 것은 의사가 뭐가 있다? 일치했다 이 말이죠. 갑이 을한테 진짜 등기를 넘길 마음이 있어 없어? 없죠. 을은 갑의 등기를 진짜 받아올 생각이 있어 없어?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넘길 마음이 없고 이 사람 받아올 마음이 없는데 등기만 빼돌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것을 뭐다? 짜고 했다 이 말이죠. 짜고 했다마는 의사의 일치다 이 말이죠. 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상대방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둘이 짜고 했으니까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이 뭐죠? 등기는 뭐다? 표시죠. 표시는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죠? 표시가 무효죠. 그래서 표시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원칙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예외다 이 말이죠. 예외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다 이 말이죠. 이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또 이제 비진 표시 또 하나 봐. 비진 표시. 오늘 비진 표시 예외를 봐. 예외요. 예외를 보면 비진 표시는 뭐죠?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을 뭐라 한다? 표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의자. 여기 을이 있죠. 을이 누구다? 상대방이다 이런 말이죠. 갑이요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죠? 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을한테요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비진이다 이렇게 비진이 이걸 비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진이 표시다. 알겠죠? 그럼 이게 비진인데요. 여기가 지금 누가 있죠? 상대방 있죠? 상대방 있으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잖아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만약에 예외적으로 보면은요, 이 상대방이 갑의 표의자, 갑의 의사를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악이죠, 악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그건 무슨 말이죠? 이 갑이요, 자기한테 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남편이 아내한테요, 내가 너한테 오늘, 이건 뭐죠? 신상품 옷이나 하나 사줄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내는요, 이놈이요, 한 번도 지금까지요, 자판기 커피 한 번 사준 적이 없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사주나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가봐? 금융감독원 가서 먼저 보험이 있나 없나 한번 조사서 매어봤더니 보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래서 뭐 농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갑도요, 사줄 마음이 전혀 없어. 알겠죠? 한번 그냥 얘기한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은요, 이미 갑이요, 옷을 사줄 마음이 없다고 해서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이 갑의 의사를 알고 있는데 표시가 뭐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대로 간다? 의사대로. 그래서 의사대로는 이거 뭐죠? 등기죠? 등기가 뭐다? 표시죠?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 이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두 번째는요, 이 두 가지죠.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일치하면 표시라고 간다, 의사로 간다, 의사로 가니까 표시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의사대로 가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행위 해석의 끝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를 알아야 되냐? 여기서 의사하고 표시를 알아야 되죠. 여기서 의사가 뭐냐? 의사는 내심의 효과 의사, 표시 의사, 그 다음에 진위. 그 다음에 여기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행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한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볼까요? 봐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 이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뭐란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죠? 준다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 표시가 다르죠? 자, 그럼 봐봐. 먼저 이제 표시주의가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요, 여러분요, 이게 1억인데요. 자기는 1억을 받고 싶은데 1,000만 원에 사라고 얘기했어, 1,000만 원에.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지금 봐. 갑이 을한테 뭐라냐? 문자를 보냈어. 1,000만 원에 사라고. 그런데 실제로 갑은요, 얼마에 팔 생각이었죠? 1억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문자를 딱 받았죠? 항상 뭐라 했죠? 상대방은 아무 말이 없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뭐대로? 표시대로 성장한다고 그랬죠? 알았어, 1,000만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갑이 갑자기 펄쩍 뛰죠. 자기는 지금 얼마로 청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1억에 청약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니까 갑이 뭐라죠? 을한테 야, 너 똘끼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러니? 이렇게요. 우리 뭐라 간다?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니? 또 이렇게 얘기하죠. 왜? 1,000만 원에 사라고 해서 1,000만 원에 산다고 했더니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한다? 나는 1,000만 원에 살아간 적이 없다. 1억이다. 그러니까 을이 뭐라게? 너 뭐죠? 핸드폰 보여주죠? 문자 온 거? 보여줬더니 갑이 뭐라 그래? 미안한데? 이렇게 얘기하죠. 나 원래 1,1억에서 팔려고 했는데 문자가 동그라미 하나 빠졌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 지금부터 이 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을이.
뭐란다? 표시행위로부터. 너 나한테 얼마 사라고 그랬어? 1000만 원에 사라고 말을 했죠. 표시. 1000만 원에 사라고 했죠. 이것부터 내가 추측해서 판단한다. 추측해서 판단한다. 추단한다 이 말이죠. 추측해서 판단해 보건데 너가 또라이가 아니라 1억에 팔 생각이 있으면 1억에 사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너가 지금 나한테 얼마에 팔 생각이니까 1000만 원에 팔 생각이니까 나한테 1000만 원에 사라고 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너가 나한테 1000만 원에 사라고 그랬지. 그걸 내가 너의 마음을 추측해서 판단해 보는데 효과의사 뭐 여기잖아. 의사. 너의 생각은 1억이 아니고 얼마였을 것이다. 1000만 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1000만 원에 파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것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는요, 여기요. 표시상의 효과의사 봐봐. 표시가 뭐요? 1000만 원에 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의 효과의사도 얼마일 것이다? 무슨 말이라고 했죠? 1000만 원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때려치고 어디로 가자? 표시로 가자. 표시, 행위한 대로 책임져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죠? 이것은 오로지 누구의 입장에 보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뭐라 한다? 상대방이 표의자한테 일방적으로 얘기하죠? 너가 1억으로 팔 생각에서 너가 나한테 1억으로 사라고 했겠지. 너가 1000만 원을 팔 생각이니까 나한테 1000만 원에 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 자식 왜 뒤집냐 이 말이죠. 이때 우리나라 사람 하는 말이 뭐죠? 너 말한 대로 말아. 말한 대로 책임을 져라. 이 말이죠. 이걸 표시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요. 여기 의사주의라는 것은 뭐죠? 효과서는 내가 돈을 받고 싶어하는 돈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 받고 싶어하는 돈이 얼마죠? 1억이죠? 그 1억. 그것을 법률 효과. 이런 맨 끝에 보면 여기 청약과 승낙에서 1억 원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죠? 그러면 법률 효과는 내가 받고 싶은 돈이 얼마냐 이 말이잖아요. 그 받고 싶은 돈,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는 돈, 그것을 내심의 법률 효과 의사인데 우리가 이런 뭐라 하냐면 법률 요건 할 때는 보통 뭐라고 쓴다? 요건이라고 쓰고 법률 효과라고 할 때는 뭐라고 써? 효과라고만 쓴다. 알겠죠? 그런데 이 효과라고 쓰니까 법률 효과 의사인데 법률을 먼저 삭제하면 효과 의사가 되는 것이에요. 효과사는 법률 효과 의사. 내가 궁극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의사를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이 의사로 갖는 말하고 표시라고 갖는 말,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는 뭘 가지고 따지냐? 표시만 가지고 따져, 표시만. 표시만 가지고 따져.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의사주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표시만 가지고 따져, 표시만. 알겠죠? 그러니까 의사주의라는 것은 표시가 무효니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 의사. 그래서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표시는요, 규범적에서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규범적 해석 같은 것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돈을요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36만 원을 받으면서 총완결 이렇게 영수증을 썼어요. 총완결. 그러면 총완결 영수증을 썼다 이 말은 나머지 64만 원은 받겠다, 받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그래서 나머지 빚은 탕감한다. 이게 바로 규범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최대한 노력한다.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은 내가 법적으로 이것을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한번 해보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요. 임차인이요. 자기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나갈 때 만약에 이 집주인이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정작 나갈 때는요.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없어가지고 권리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계약서에다가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써놨으니까 권리금 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라 했냐? 나는 너가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 있지. 내가 너한테 권리금을 준다고 해요. 이제 왜? 내가 받은 권리금도 없는데 얘가 왜 주냐고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하재의 책임이다. 모든 경우의 하재.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천장 안에서요.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음식점을 해야 되는데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음식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경우의 화재에 내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쓰고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천장 안에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됐거든요. 그때 판례가 뭐라 했냐? 여기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 학력의 경우를 포함한다. 포함하니까 모든이란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천장 안에서 전기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상대방 입장에서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자연적은요, 의사죠.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이 지금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이요, 없는 경우에 주로 하는 것을 자연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우리 시험에 나오냐?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여러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해석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라든가 유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범적이 아니고 자연적.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죠? 먼저 매매계약을 좀 봐고 우리 시험에 뭐냐면 자기는 매매계약을 가박을 하거든요. 960만 원에 청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잘못해서 690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된 거예요. 690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960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690으로 확정이 됐다면 690으로. 최종적으로요. 690에. 이런 경우는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이다, 규범적이다? 규범적이다. 알겠죠? 왜요? 표시대로니까 만약에 960이다. 어떤 해석 자료가 있어서 960이다. 그럼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게 우리 시험에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표시는 뭐다? 표시는 뭐다? 규범적. 의사는 뭐다? 자연적.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 이러면 좀 뭐죠? 사례 문제, 프린트물 나오면요, 그걸 가지고 다시 강의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